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란 국회 부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이자 명예도 인간성도 양심도 전혀 없는 자와는 협상하지 않겠다. 대놓고 트럼프를 저격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을 대항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걸까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핵협상 도중에 이스라엘 공습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협상 중에 또 공격당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이란의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어려울 때마다 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숨 쉴 틈을 만든다. 40년간 이란은 미국과 협상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더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지도자를 살해했는데 누가 그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겠는가? 이건 2020년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란 내부에서 트럼프와의 협상은 사실상 금기어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슬쩍 인정한 게 있어요. 우호 국가들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쪽 메시지가 전달됐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 직접 대화는 안 하지만 중재국을 통한 간접 접촉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장은 절대 안 바꾼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느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계속 위협하면 국제 유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고 에너지 관련 주식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은 웃고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물가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전장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조일간 공격 유예를 선언했는데 이란도 이스라엘도 전혀 안 멈췄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 UAE, 바레인의 미군 기지까지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새로운 공습을 가하며 혁명수비대 기지에 100발 넘게 쏟아부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와 통화했다면서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공격은 멈추지 않는 완전히 모순된 메시지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며 친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사태가 어디로 번질까요? 이미 사우디, UAE, 바레인까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중동 전체가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기라도 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가 먹힐지, 이란의 절대 불가 원칙이 끝까지 갈지? 이 싸움의 결말에 따라 여러분의 기름값, 물가,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상황 계속 주시하겠습니다.